한국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 2단계 높다. 근데 난 이게 왜 지금 뉴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발표를 또 했으니까. 일단 뉴스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신용 등급, 국가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이날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 신용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9월 A+ 등급에서 AA- 신용 등급이 상승한 뒤 10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자랑스러운 얘기 같지만, 제일 안 좋은 신용 등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이런 신용 등급 매기는 기관들이 많거든요. 가장 네. 대표적인 게 무디스죠. 무디스, S&P. 뭐 S&P 이런 데서 다 지네들끼리 만들어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표가 없어. 채점표가 없어. 아, 그래요? 네. 뭐 이렇게 점수를 어떻게 다 해요? 지 매겨요? 맘이지. 음. 그 평가를 내리는 회사에 매우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용평가를 그럼 왜 내냐? 기준도 없이. 자, 이런 기준을 지들끼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채권이나 뭐 투자 비중이나 이자율 같은 걸 조정하기 위해서 지들 마음대로 주물떡주물떡해서 만들어내는 게 국가 신용 등급이에요. 그 중에 피치가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 제일 짭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말로 따지면 2012년에 A 플러스 AA 마이너스 10년째 우리가 같은 자리거든. 네. 근데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AA 흑부를 줍니다. 그러니까 무디스 기준으로는 우리가 4등급이에요. 세상이 4등급. 여기서 보면 3등급. 이고 S&P도 3등급이고 피치가 4등급. 그렇죠. 이렇게. 피치가 우리를 제일 낮게 줘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사실 일본은 진짜 뭐 기준을 갖고 숫자나 이런 걸로 나눈다고 치면 훨씬 더 밑으로 깔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기사는 우리나라를 칭찬하려고 쓰는 기사가 아니라 제일 그나마 짜게 주는 것만 부각시키는 기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문제는 이거에 들어서 우리한테 뭐 얻는 게 있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 같은 레벨에 있다고 하는 그 국가들의 경제 규모라든지 어떤 뭐 재정 상황이라든지 국가 부채 이런 걸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을, 아니, 이런 국가가 왜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라고 볼 만한 기준들이 엄청 많습니다. 같은 등급이 이제 영국, 벨기에, 체코, 홍콩, 아랍에미리트. 근데 이 중에 경제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어떤 뭐 산업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방역에 관련된 부분 뭐 하나 우리보다 난 게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물론 한때 이제 이게 올라간다고 이명박근혜 정부는 졸라게 홍보용으로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지금 이 나라들이 단편적인 예로 이제 외환채를 발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라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겠다고 외화채 발행을 하면 우리나라는 10년물이 마이너스예요. 지네들이 돈을 오히려 더 내고 빚을 내가는 거야. 우리한테.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외화채권 발행하게 되면 지금 2년째 계속 마이너스고 순식간에 막 60대 1 막 이런 경쟁이 들어올 정도로 해외에서 한국은 이렇게 돈을 안 빌려? 우리 돈 필요 없어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에 와 있거든. 근데 지금 누가 이런 나라들이 돈 빌린다고, 특히 홍콩이나 대만이 돈 빌린다고 하면 돈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기사가 이 시기에 왜 나왔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은 해외 리스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 기사를 썼다고 봐요. 왜냐면 이 등급이 2년째, 아니, 한 12년째 유지면 네. 새로운 뉴스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기사로 해갖고 낚은 다음에 제일 비중을 많이 두는 건 뭐냐면 피지가 지적하는 리스크야. 피치. 피치가 지적하는 리스크인데 이 리스크라고 하는 게 갑자기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니고 이 리스크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다른 데서 영향을 받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리스크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 기사를 갖고 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 피치 얘기는 나만의 대화 재개 종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긴장은 상승세이며 비핵화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북 관계 안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신용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경제가 망했으면 좋겠다. 경제가 이것 때문에 남들이 심각하다고 점수를 막 깎아줬으면 좋겠다. 요런 바람이 있는 기사라는 거죠. 근데 자. 이거보단 좋다는 거. 그래도 일본보단 낫다는 거. 중국보다도 좋다는 거. 네. 어찌됐거나 어떻게든 경제에 흠집을 내고 싶은 기레기들의 정말 애처로운 편집 기사다. 지금 이 시즌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 해야 되겠고요. 네. 정작 중요한 건 우리 벤처 투자가 작년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2021년도 벤처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인 7조 6,80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2020년도에 벤처 기업들한테 투자한 돈이 딱 요거의 절반인 4조 원 정도였어요. 4조 3천억 정도였는데 3조가 넘게 늘어난 네, 거죠. 3조 4천억이 1년 만에 더 늘어난 거거든요. 올해는 더 늘어나겠죠. 자, 이건 뭐냐면 이게 투자라는 거야, 투자.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보다 벤처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제 벤처니까 모험성이 있는 거지. 되면 대박, 안 되면 아니면 쪽박이거든. 말고. 근데 이러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의 성장세, 건조함, 실적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갖고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 뭐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국가의 기술적인 혁신이라든지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하나 나타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산업 환경의 다양성은 대기업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대기업은 계속해서 풀을 뜯어먹는 코끼리 같은 거지만 이러한 벤처 기업들이 늘어나는 거는 새로운 식생과 새로운 먹잇거리가 만들어지고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에서 또는 취업 부분 안에서의 기회가 생긴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느 국가든지 청년 기업들, 벤처 기업들을 투자해서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러한 목표에 우리가 굉장히 잘 부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형 투자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국가도 지원하기로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장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있으니까. 부분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욱 늘리고 국가가 직접 관리해가지고 네. 이러한 부분을 더 키워나가겠다고 하는 거거든. 지금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게 유망했냐? 코로나 시대 유망 산업으로 부상한 ICT 서비스, 유통 서비스, 바이오 의료 분야가 총 2.5조 원 이상 증가됐대요. 정말 제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AI 이 법률 판정 서비스를 만들어갖고 네. 국가에 납품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냥 진짜. 배심원제 하면 돼요. 사이버 판사제도 해가지고 판사 없애면 돼. 아예 상식적인 판단만 오류를 하면 되는데. 일으키는 인간 말고 AI가 제대로 된 판정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AI 판정도 조작할 수 누가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 응? 판결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안 돼. 못 믿어. 그 입력하는 놈들 못 믿어. 나는. 입력하는 그리고 놈이 우리나라 판결 이때까지 판결 나오나 못 믿어. 입력하라 그랬는데 김 가로 열고 명신. 명신은 그냥 명신으로 입력이 오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거 자체도 하지 말자는 안 돼. 거지. 안 돼. 나는 못 믿어. 배심원제가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AI 이 판정에 대한 부분은 중국이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상법이라든지 특허법 같은 민형사상의 관계가 없는 쪽
부분 안에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AI가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혀 신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례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이러한 부분 안에서의 법률 서비스가 AI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저는 그 최근에 저기 있었잖아. 그 악마 판사인가 뭐 그거 있었어. 그 드라마? 네, 네. 지석이가 이제 국민들한테 모바일 온라인 투표를 해갖고 유죄 무죄 결정하는 이른바 모바일 배심원제 그런 거 있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놓고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모바일 IT 환경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아. 막 모바일 휴대폰 같은 경우는 혼자서 20개, 30개 휴대폰 번호 혼자 갖고 있는 놈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갖고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싶은 우리나라 생각을 했었어요. 네. 여론조사 보세요. 저는 그것도 못 믿어. 이제 못 믿어. 못 믿어, 다 못 믿어. 여론조사도 앞으로 모바일로 해갖고 실명 인증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나은 조사가 나올 수 있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이제 화가 벤처 투자가 중요한 거는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기업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도 많이 들고, 네. 그 다음에 지역적인 부분 안에서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뭐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한 도시 근교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항상 산업 현중화라는 거를 많이 일으켜 왔거든. 근데 벤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춘 사업들을 키워 올릴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전라도에서는 태양력을 해야 되는 거고, 강원도에서는 풍력을 해야 되는 거고, 경상도에서는 수자원 관련된 연구나 벤처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게 맞다는 거야. 우리 정부는 지금 그걸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에 대한 투자가 조금만 더 활성화되면, 이거 늘 얘기하죠. 삼성, LG 대기업, SK 이런 대기업들은 이제 대한민국 시장 보고 뛰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다 해외 나가야 돼. 미국 나가고, 베트남 아니면 인도 가고, 아니면 중동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쪽 나라에 가서 현지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한국 기업으로서의 간판을 입은 대기업으로 나가서 싸우고 국내에서는 우리 고유의 기술과 국내에 있는 고용을 활성화시키면서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이러한 벤처 투자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건실해져야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로 대형 수출 위주로만 몰고 갔던 정책들의 패러다임을 다음 정부에서 바꿔내야 된다는 의미로 이 뉴스를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하려고 해도 경제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알아야지 정책을 짜고 정책 위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윤석열은 안 되니까 판단 자체가 안 되니까 일단은 전문가가 옆에서 조언을 해줘도요, 조언을 이해를 못해. 예. 이게 기본적인 수학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야, 지금. 그렇죠.